요즘에 점점 더 강도가 세져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살아난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거래량이 살아나면서 집값이 살아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하락장 끝났고 바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래량은 하락장에도 살아났었다. 저희가 그런 지표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고, 국토교통부 집계 이후 서울 아파트의 월평균 거래량은 약 6,000건 정도인데, 하락장에서 6,000건을 넘어설 때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거래량 살아났다고 계속하면서 부동산 시장 살아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3,000건 넘었다고 이야기가 나오죠. 3,000건이 넘어가면은 살아난 거래량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죠. 그런데도 지금 보시면 3,000건 돌파, 1년 8개월 만에 최다, 21년 8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개선됐고 현재와 같은 거래량 추이가 이어질 것이다. 현재와 같은 거래량 추이가 이어질까요? 요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뭐 때문이라고? 특례발이라고 그러죠. 자, 전세대출 감소하고 집단대출 감소하고 일반 개별 주담대출도 지금 살아난다고 어마어마하게 부추겼는데 3천억이죠. 정책 모기지가 4조 7천억. 4조 7천억도요. 요것도 순수 4조 7천억 아니에요. 일부 갚고 일부는 빌렸죠. 그래서 4조 7천억이죠. 자, 그랬을 때 자, 시중 금리가 3%대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대출금리가. 그런데 특례 보금자리로는 4%대라서 대출을 안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받을까요? 핵심은 DSR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DSR을 우회했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거죠. 자, 집값 붕괴의 시발점은요, 금리 인상이 아니라 DSR 시행이에요. DSR 시행을 하면서 심리를 한꺼번에 확 죽이기 위해서 그때 같이 시행했던 게 대출 총량 규제였죠. 집값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문재인 정부 때 1년에 2배 뛰었다고 언론에서 그렇게 부추겼죠. 일부 단지를 가지고. 그러면은 주담대 금리가 10%라도 빌리죠. 한 20% 돼도 빌릴 거예요. 100% 오른다는 확신만 있으면. 그런데 요즘에 다 금리빨로 밀고 가고 있는데 핵심은 DSR이에요.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금리 많이 낮췄죠. 금리 많이 낮췄는데 금리만 낮춰가지고 집값이 반등을 했냐, 금리만 낮춰가지고 전세 가격이 반등을 했냐, 이걸 보시면은 답이 나오죠. 근데 그 특례는 대부분 소진이 됐죠. 자, 그래서 아까도 보셨지만 정책 모기지는 4조 7천억이 늘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신규로 DSR 안 되는 사람들이 4조 7천억을 대출을 받은 게 아니라 5조 3천억을 대출을 받았는데, 받은 사람 중에서도 한 6천억은 갚고 있다는 소리죠. 정책 모기지 받아가지고 바로 팔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 중에서 그 일반 모기지로, DSR이 가능한 사람들이 일반 모기지로 옮겼다는 소리죠. 근데 아까 일반 모기지가 3천억 증가했죠.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정책 모기지가 5조 3천억이 접수가 됐는데 늘어난 게 4조 7천억이라는 거는 6천억을 갚았다는 소리고, 이 6천억을 갚은 사람은 특례 보금자리론이 시행되지 않았으니까 벌써 팔아서 갚을 리가 없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일반 모기지로 더 싸게 옮겼다는 소리고, 일반 모기지로 더 싸게 옮겼는데 일반 모기지가 3천억밖에 안 늘었다라는 소리는요, 이 정책 모기지를 제외하면은 일반 모기지는 오히려 3천억이 감소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정책 모기지는 4조 7천억 증가. 그런데 정책 모기지를 받은 사람들은 5조 3천억. 그러면 증가분에서 받은 사람들 분을 빼면은 6천억이 정책 모기지가 환원이 된 셈이고, 그 환원된 6천억은 지금 집 팔아서 갚는 사람들이 다 태반을 차지했겠냐가 아니라 다른 대출로 갈아탔다. 근데 다른 대출로 갈아탔는데 늘어난 게 3천억이라는 소리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신규로 들어오는 정책 모기지랑 관련 없는 대출로 따져보면 3천억이 감소하고 있다는 게 맞다. 여기까지 보시면은 떼면은 답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소진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78% 소진됐고 이제 거의 한 달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거래량이 자, 4월에 3천건입니다. 3천건 돌파했다고 하죠. 자, 5월 오늘 재봤을 때 5월에 631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기준이 5월 19일이에요. 5월 19일 대략 3분의 2 정도 지났죠. 한 달에. 그러면은 보통 5월부터 6월까지가 5월의 거래량이 신고 기간이니까 한 달에 3분의 2 정도 지났으면은 요거의 한 3배 정도가 거래량으로 나온다는 소리죠. 2,000건도 안 나오죠. 즉 5월 거래량은요 4월보다 감소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집계는 물론 다 안 됐고 갑자기 우르르 쏟아져 나올지도 모르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5월은 4월보다 거래가 안 되고 있다.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6,300건 곱하기 3배 해보면 18,990건.
2만 건이 안 나올 수 있다는 소리죠. 6월 되면은 신규 거래가 나올 수 없고 기존 거래가 신고만 되기 때문에요. 다음 달 되면은 해당 달보다 신고가 빠르게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는다.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봤을 때 4월보다 거래량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집값이 막 올라가는 분위기가 생기면은 신고가 빨리 나오고, 집값이 막 떨어지는 분위기가 나오면 신고가 잘 안 나와요. 최대한 늦게 신고하려고 하고. 그런데 이 분위기에서도 저 정도 거래량밖에 안 나왔다 라는 것 자체가 4월에 거래량 최근 정점 찍고 다시 둔화되는 상황이다. 왜냐면 정책 모기지발이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지금 거래량이 다시 박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보이죠.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했죠. 규제정책을 했어요. 규제정책 효과 못 보게 하려고 언론에서 그렇게 부추겼죠.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연구 결과까지 발표가 났습니다. 뭐라고?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규제 시행 직후 3개월 동안은 주택가격 상승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3개월 정도.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특례보금자리론 언제 시행됐어요? 특례보금자리론 1월 30일부터 시행이 됐죠. 2, 3, 4. 3개월 지났네요. 그러니까 5월부터 거래량이 다시 조금씩 빠지고 있다. 왜? 살 사람들은 샀죠. 받을 사람들은 이미 받았고, 여기서 이제 새로 낚이는 수요들이 있느냐라고 하는데, 새로 낚일 수요들은 앞으로 점점 더 줄어갈 거죠. 심지어는 아까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매물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부터 한 이유는요, 여기까지는 제외죠. 2020년 9월에 허위 매물 단속 끝나고 늘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고 있는데, 원래 이 시기에 4만 개 안팎되었죠. 20년, 21년에 4만 개에서 조금씩 더 튈 때가 있긴 했지만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가 한번 쭉 뺐다가 또 다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집값이 상승 추세인데 왜 지금 당장 팔려고 할까요? 사람들이 바닥을 찍었다는데, 지금이 기회라는데, 하반기 되면은 기회가 온다고 하는데 적어도. 그런데 왜 지금 빨리 팔려고 안달이나 했을까요? 부동산은 장기적 우상향이고 10년 뒤엔 계속 오르는 거고,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무주택 폭락이들은 평생 그런 식으로 하면 집 못 산다. 우리나라 역사상 집값이 떨어진 적이 없다. 집값은 무조건 장기적 우상향이다. 그건 큰 틀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큰 틀에서 모든 자산은 언젠가는 다시 오르겠죠. 왜냐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긴 하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가진 화폐 가치 대비로 가격 거품이 심하면은 그거는 그때 하는 거는 좋지 않은 선택이에요. 10년 뒤에 집값이 다시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 10년 동안의 나의 기회비용은, 내가 내고 있던 대출 이자는, 그리고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이클에서 벗어났죠. 이런 것까지 봐봐라. 그리고 이때까지 저희가 계속 방송할 때 그 얘기했어요. 서울의 매물은 4만 건대 안팎이다. 요거보다 늘어날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는데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했는데 지금 6만 4천 건대까지 늘어났다. 매물이. 얼마나 지금 팔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냐. 그러면요, 지금 정말 바닥을 찍고 가격이 올라가고 있을까요?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된다고 그러죠. 상승기 때는 실거래가를, 하락기 때는 호가를. 왜? 상승기 때는 매수자보다 매도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요. 매도자는 호가를 얼마든지 높일 수 있지만 매수자가 가능한, 그러니까 즉 불리한 쪽의 가격을 봐야 되죠. 그래서 매도자 우위 시장이니까 매수자가 산 가격, 이게 실거래가죠. 그 다음에 호가 같은 경우는요, 집값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유리하죠. 매도자가 불리하고. 그러니까 매도자가 내놓는 가격, 매도자는 최대한 여기까지 깎겠다라고 하는 호가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호가 기반으로 하는 KB랑 그 다음에 실거래가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 원이랑 비교를 해보면 어떻다? 호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실거래가는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다 같이 호가를 낮추고 있는데 기이하게 상승거래 몇 개가 띄우고 있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도 보시면 어때요? 부동산원의 하락폭 줄었습니다. 근데 KB의 하락폭은 늘었어요. 지난 일주일.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속아서 비싼 실거래가에 사는 동안에 지금 매도인들은 안달이 나서 싼 호가에 내놓고 있다. 저건 전국 이야기잖아. 야, 지역 지금 차이가 얼마나 심한데 서울은 달라. 서울도 마찬가지죠. 서울은 오히려 하락폭이 더 많이 커졌죠. 보시면 답이 나온다. 그러니까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는 상승폭이 적다. 상승폭이 적은 부동산원 지표를 쓴다. 부동산원 통계는 정부에서 조작을 할 수가 있다. 막 조작 의혹까지 내면서 부동산원 통계는 뭔가가 잘못됐다. KB 통계를 봐야 된다. 무조건 그 얘기하더니 요즘에 KB 통계 짓거리는 언론이 보여요? 요즘에 다 부동산원 통계만 가지고 이야기하죠. KB 통계에 안 짓거리죠.
왜? 불리하니까. KB 통계는요, 폭이 크게 나와요. 호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폭이 크게 나오고, 부동산원은 폭이 작게 나와요. 다른 거 둘째치고 그것만 보셔도 돼요. 매수 우위 지수랑 매매 수급 동향. 요 두 가지만 비교해 보시더라도요, 부동산원의 매매 수급 동향은요, 많이 떨어져도 70대고요, 높이 올라가도 한 120대 정도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매수 우위 지수 보세요. 떨어지면은 10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만큼 KB는 반영을 좀 극적으로 많이 하는 편이고, 부동산원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통계를 내기 때문에 반영이 좀 적은 편이죠. 그러니까 하락폭이 클 때는 하락폭이 반영이 적은 부동산원을 쓰고, 상승폭이 클 때는 상승폭 반영이 큰 KB를 쓴다. 이게 언론의 부동산 정치다. 근데 실질적으로 요즘에 KB 통계를 안 내는 이유는 KB 통계가 굉장히 불리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저희가 그렇게 지적했는데 이번엔 또 이러고 있죠. 4일 전이죠. 4일 전인데도 아직도 안 보여요, 기사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거래 더럽게 안 되는 아파트들 많죠. 자, 노원. 지금 노도강 막 2030들 들어서고 있다 하고 있는데, 올해 거래 0건. 지금 5월이죠? 2023년에 한 건도 거래 안 되는. 그 다음에 성내, 강둥, 뭐 이런 단지들. 이것도 대부분 보면은 주요 대단지 아파트라고 하죠. 끝난 거예요. 거래량 증가는 1월 30일에 푼 특례 보금자리론이 2, 3, 4월을 휩쓸고 5월부터 이제 거의 다 소진돼서 한풀 꺾이고 있는 거다. 이제 6월 되면은 한풀 꺾이는 정도가 아니라 또 내지 않으면은 나올 수가 없죠. 아까 물어보셨죠? 추가 공급하지 않을 것 같냐고. 특례보금자리론. 추가 공급하기엔 정부가 적자가 너무 심해요. 정부에서 올해 예상 적자로 남은 금액이요, 지금 1분기 조금 넘게 지났죠. 근데 5조 조금 넘게 남았어요. 근데 아까 보셨죠? 4월에만 5조 3천억을 받았다. 특례 연장하더라도 나머지 적자를 무조건 특례로 살리겠다 해가지고 다 때려 부어도 끼케야 한 달 더 간다. 입주도 못하고 있습니다. 입주 못한 이유 뭐예요? 아직도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 가장 많다. 지금 여전히 60%대의 입주율. 소폭 다 오르긴 했어도 70%, 서울 81.9%. 81.9%면 많은 것 같아 보이죠? 81.9%면 입주율 엄청 낮은 거예요. 100가구 중에 18가구가 못 들어와요. 81.9%니까 18가구가 못 들어와요. 1000가구짜리 대단지 하나 들어오면요, 180가구가 못 들어오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 중에서 한 90가구는 기존 주택이 안 팔려서, 80가구 정도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50가구 정도는 전세 못 구해서. 저 상황은요, 기존 집이 안 팔려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존 집 팔리게 만들어서 입주율 늘리고, 입주율 늘려서 건설사가 회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특례 보금자리론의 핵심인데, 건설사 살리려다 나라가 망하면 안 되죠. 파리 한 마리 잡으려다가 초과성관 태우면 안 됩니다. 지금 그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고, 아직도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계속 늘어나면서 이번 하반기엔 더 늘어날 것 같으세요? 다 나왔죠. 저기 다 나와 있어요. 저 지표들에 다 나와 있다. 호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막 오른다 부추기는 단지들을 막, 그 다음에 부동산 가면은 이제 바닥 찍었다고 얼마나 많이 그 나발을 푸는데, 잘 모를 것 같은 사람들한테 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부동산 가봤어요. 잘 아는 티를 내버린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요. 지금 경제가 어떻고 이거 딱 얘기하면 부동산 찍소리를 못해요. 잘 몰라요. 모르는 데가 태반이에요. 그런 식으로 살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가겠냐. 거래량 이미 붕괴 다시 시작됩니다.